안녕하십니까. 상위 1%가 되고 싶은 1프로게임이 일개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주말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주식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그 중에서 이제 단기 투자, 장기 투자, 이런 방법이 있는데, 시장 참여자 중에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아마 장기 투자가 더 좋은 방법이라고 말들을 하실 겁니다. 이는 전문가들이 장기 투자에 대해서 했던 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많은 주식 격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앙드레 코스톨라니라는 이제 분이 계신데 이분은 주식을 사라. 그리고 수면제를 먹고 자라. 10년 뒤에 깨어나면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요런 말씀을 또 하셨죠. 그리고 뭐 유명한 워렌 버핏 이분은 주식 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이동시키는 도구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리고 피터 린치라는 분은 뛰어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시간은 당신 편이다. 이런 이제 말들을 하셨어요. 이 유명한 이분들의 이런 말들을 들어보면 장기 투자가 무조건 답이다.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는 장기 투자만큼 좋은 방법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장기 투자는 어떤 방식일까요? 말 그대로 장기로 투자하는 방법이겠죠. 몇 년 또는 몇십 년에 걸쳐 주식을 보유하면서 주식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상승 추세를 믿고 투자하는 방식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다음에 장점이 뭐가 있나? 장기 투자는 복리 효과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자와 수익이 재투자되어 자산이 증가하는 구조이다. 그리고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덜 영향을 받으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계속 자주 거래를 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과 수수료가 적게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이 장기 투자의 장점으로 꼽히죠. 그럼 장점만 있겠냐? 단점도 있습니다. 장기 투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겠죠. 또 자금을 오랜 기간 묶어둬야 하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고 필요할 때 즉시 현금화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시장 환경이나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최근에 이제 국내 정치적인 이슈인 탄핵 정국을 보면 이런 변수가 얼마나 큰 작용을 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립니다. 인내심이 필요하겠죠. 이런 점들이 이제 장기 투자의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겠죠. 그러면 단기 투자. 단기 투자는 뭔가? 반대로 짧게 투자하는 겁니다. 짧은 기간 동안 주식을 매매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방식이겠죠. 보통은 몇 주, 또 며칠, 또는 몇 시간 내에 행해지는 경우가 많고, 시장의 단기 변동성을 이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단기 투자도 장점이 있겠죠. 시장의 변동성을 활용하여 빠르게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자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으니까 기회가 생길 때마다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통해서 시장의 동향을
좀 더 자세히 파악하려고 노력하게 되겠죠. 이런 부분은 투자자의 분석 능력을 향상시키고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는 거는 뭐 단기 투자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좋은 점이 되겠죠. 역시 단점이 있습니다. 단기 투자에는 높은 리스크가 동반이 되겠죠. 가격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서 감정적인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멘탈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빠른 판단 능력이 요하게 되는데 멘탈이 흔들리게 되면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결국엔 손실로 작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단기 거래는 빈번하게 매매를 해야 되니까 거래 수수료와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엔 수익을 내도 이런 수수료와 세금 비용 때문에 수익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겠죠. 뭐 100만 원의 수익을 냈는데 엄청 빠르게 매매하다 보니까 뭐 수수료하고 세금을 합했더니 90만 원이 됐어요. 그럼 수익을 100만 원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뭐 10만 원 정도의 차익이 생길 수 있으니까 뭐 상대적으로 이익이 감소하는 효과가 생기겠죠. 그리고 시장을 자주 모니터링하고 분석해야 되니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계속 컴퓨터만 바라보고 혹은 계속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런 점들이 단점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에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수익성을 보자면 단기 투자는 빠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손실도 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장기 투자는 시간이 걸리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고 복리 효과로 자산 증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차원에서 보면은 시장의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단기 투자죠. 반대로 장기 투자는 변동성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유동성 부분을 보자면 단기 투자는 높은 유동성을 통해서 자금을 즉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기 투자는 자금을 오랜 기간 묶어둬야 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떨어지죠. 시간은 어떤가요? 단기 투자는 지속적으로 시장 감시와 분석이 필요합니다. 빠르게 상황에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죠. 반면에 장기 투자는 초기 투자한 후에 자산을 오랜 기간 보유하면 되니까 시간 소모가 적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론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차트에 적용이 되는지 우리가 그동안 뭐 주식시장이 뭐 1, 20년 된 건 아니잖아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주식시장은 있었을 테니까 그 전에 그 과거에 주식을 보유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럼 이제 장기 투자를 했었다면 엄청난 수익을 얻게 됐을 차트와 장기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차트를 보시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삼성전자, 뭐 대한민국 대표 주식이죠. 삼성전자. 한번 봐볼게요. 삼성전자는 이게 보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이게 삼성전자가 최초로 증시에 상장했을 때 1975년이라고 하거든요. 6월 11일 종가가 1,050원이었대요. 1,050원. 1,050원이에요. 와우. 이게 지난 금요일 종가로 54,400원이거든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증자도 하고 액면 분할 등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쭉쭉 보면은 이런 기사, 이제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지난해 반도체 업황 악화로 3만 원대 후반까지 밀렸던 삼성전자 주가는 4분기부터 본격적인 상승세를 탔다.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에 연일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이날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상장 첫날 대비 주가는 약 1000배 넘게 올랐다. 와, 이렇습니다. 75년에 상장해서 1000배 넘게 올랐대요. 이제 액면분할이나 뭐 증자 이런 걸 다 이제 통합한 이게 2020년 기사거든요. 근데 지금 24년 주가는 54,400원입니다, 여러분. 10만 원을 넘니 많이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고 고가로 88,000원 여기네요. 2024년 7월 11일 20년에도 있지 않았나? 연으로 한번 봐볼게요. 2020년의 고가가 81,300원이고 21년의 고가가 96,800원이었네요. 96,800원. 10만 원을 넘니 많이 이런 얘기 했었죠. 이때 뭐 동학 개미 운동 막 이러면서 이제 엄청나게 샀었는데 지금 54,400원입니다, 여러분. 75년부터 21년까지 꾸준히 상승을 해서 엄청나게 상승률을 보여줬었는데 2021년부터 지금으로 보면 거의 반토막이 났죠. 그러면은 당연히 뭐 상장 시초가에 상장하던 날 산 사람도 있었을 테고 뭐 지금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이 뭐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때로 보자면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줍니다. 당연히 이걸 보면 장기 투자가 답이죠. 정말 75년에 삼성전자를 샀던 그 사람이 어떤 비전과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 주식을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그러한 선택 때문에 지금 40여 년, 50년이 지난 시점에는 엄청난 상승이 나온 걸 보면은 아마 대단한 예지력, 예측력 이런 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민주, 삼성전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글로벌 세계적인 기업, 삼성전자는 장기간 투자하면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네요.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수익률을 보였던 에코프로 다 기억하시나요? 에코프로? 에코프로. 저 주위에도 에코프로가 아마 가지신 분들이 꽤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에코프로 2007년에 상장을 했었는데 2023년에 와 보면은 이거 보이시나요 지금? 시가로 21,200원이었고 2023년 시가로 21,200원 시작했던 주가가 종가로 129,400원 고가로는 뭐 307,000원까지 갔었는데 종가로는 129,000원이었어요. 고가로 307,800원을 갔을 때 무려 1390%예요. 10배가 넘게 오른 거, 13배가 오른 거죠. 엄청납니다, 정말. 엄청나요. 2007년에 상장을 하고서 22년까지는 크게 좀 오르긴 했지만 크게 변동이 없어요. 이것도 많이 오른 거긴 하지만 23년에 1년 만에 13배가 오른 거예요. 14배 가까이. 그럼 이 주식은 23년까지만 보면 아까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장기 투자를 하면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가져줄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아주 기준이 되는 주식인데 이게 23년에
샀던 분들이라면요, 어떨까요? 막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을 샀던 사람들은, 아, 이제 정말 악몽을 보게 됩니다. 2007년부터 사가지고 장기간 투자하는 분들 말고, 23년에 사가지고 장기 투자를 생각하실 분도 계셨을 거 아니에요. 이다음부터 주가는, 엄청난 하락이 나옵니다. 액면 분할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24년 4월에 재상장을 했을 때가 11만 4,300원. 아마 액면 분할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가 3월에 그 기준가가 50 얼마였던 걸 기억하는데, 1대5로 액면 분할하는 거죠. 한 주를 5주로 이제 나누는 거죠. 그럼 50만 원이라고 하면은 5주로 이제 분할이 되면서 10만 원의 주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보더라도 이 4월 25일 재상장했던 재거래됐던 이때 주가에 비교하더라도 지금 6만 원이 거의 50% 가까이 40 몇 프로가 이제 하락을 한 거예요. 그 전에 액면 분할하기 전 주가가 50만 원, 56만 원 이랬던 거였는데 이쯤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5배니까 150만 원, 156만 원 막 이랬었어요. 23년 7월, 8월에 150만 원이 넘던 주가가 24년 3월, 불과 한 8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서는 3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156만 원이었던 주가가 50 몇만 원 갔으니까. 그러면은 이 주식은 2007년에 상장을 해서 2021년까지 보유했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23년까지 보유했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장기 투자가 답일 것이다. 장기 투자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23년 7월부터 보유했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장기 투자가 답일까요? 그분들한테는? 장기 투자 답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끝난 건 아니지만, 이분들이 얼마나 더 갖고 계실지, 이 주가가 다시 얼마나 더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23년 이 7월부터 보유하셨다가 이렇게 손해를 본 분들이라고 하시면은 장기 투자가 꼭 답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에코프로가 이렇습니다. 그럼 이제 최근에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테슬라, 엔비디아, 삼성전자까지 지금 AI 휴머노이드 로봇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떨까요, 여러분?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2007년인가? 21년에 상장을 했는데 엄청난 이게 연봉이거든요. 엄청난 상승입니다, 정말. 21년 시가가 2만 원이었어요. 23년 고가가 24만 2천 원. 이 한 해에만 600%가 올랐는데 엄청납니다. 이 주식을 보면 정말 장기 투자가 답이다. 이 말밖에 안 나옵니다. 정말. 장기 투자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뭐 삼성전자도 21년 이후에 좀 하락세를 뭐 나타내고 있고 뭐 에코프로도 23년 이후에 지금 엄청난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뭐 어느 시점부터 보유를 했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상장 시초가를 기준으로 보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해서 이 세 종목 다 엄청난 상승이 나오면서 수익률이 정말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주식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종목만 보면 정말 장기 투자가 명확한 답이다.
주식은 정말 장기 투자 안 하려면 하지 마라. 예. 아까 워렌 버핏이 말했던 인내심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오늘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를 비교하는 영상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무조건 답이다 라고 결론을 내지 않으려고 다른 반증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이 차트를 보고서도 장기 투자가 답이냐 라는 말이 나올 만한 주식이 있습니다. 잡주 아닙니다. 재계 15위, 16위 이렇게 있는 두산중공업, 지금은 두산에너빌리티로 바뀌었죠. 이 주식은 어땠는지 한번 제가 볼게요. 과연 이 주식은 어땠을까요? 제가 예전 기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2007년 5월 22일 기사거든요.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주식 두산중공업. 야, 타이틀이 이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주식이면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을까요? 적어도 2007년에는 이 두산중공업이라는 주식이 이런 대우를 받았다는 거죠. 그만큼 엄청난 뭐 상승률이나 유망한 주식으로 생각이 되었겠죠. 뭐 기사 쭉 이렇게 막 있는데 이런 이제 문구가 있습니다. 2005년 초 두산중공업 주가가 1년 만에 주당 5천원 선에서 15,000원대로 3배 급등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업황 개선 속도나 이 회사가 장기 계약으로 수주하는 물량 등을 감안하면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예, 이런 이제 문구가 있었고요. 이게 2005년이니까 여기 보면 또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두산중공업 주가는 7만 원에 육박, 당시에 비해 5배 가까이 올라 있다.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기 시작한 2004년 초와 비교하면 3년간 무려 14배 가까이 치솟은 것이다. 이렇습니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었고. 쭉쭉 계속 두산중공업에 대한 뭐 칭찬, 뭐 전망, 막 이렇게 쭉쭉 있습니다. 쭉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보통 발전이나 담수 분야 수주라는 것이 대규모인데다 경기의 변동성에 의해 좌우되는 성격이 짙은 만큼 간혹 지연되거나 실패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단기적으로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때문에 이런 요인들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체크해야 된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수주 지연이나 실패는 단기적인 악재 요인일 수 있지만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를 보고 투자한 경우라면 크게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2007년 당시에 이 두산중공업이 단기적인 악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성장 스토리가 이런 회사가 장기적인 이제 잠재력이 있고 이 회사는 지금 앞으로도 엄청난 상승률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문제는 의미 없다.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 라는 거예요. 2007년만 해도 이런 평가를 받던 두산중공업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는 이제 어떤 다른 분이 쓴 거예요. 이거는 20년. 좀 전에 그 기사는 2007년. 이거 20년 3월이니까 17년이 13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13년이 지난 시점에 어떤 분이 쓴 거예요. 기사를 인용하면서
10년 전 89,200원에서 3,275원으로 추락. 두산중공업 주가 얘기다. 10년 전인 2010년 3월 12일, 아까 말씀드렸던 그 2007년의 기사보다 더 3년 지난 시점입니다. 2010년 3월 12일 89,200원이던 두산중공업 주가는 지난 12일 3,275원으로 떨어졌다. 하락률은 96.3%. 한때 10만 원을 넘보던 우량주가 10년 만에 액면가 5천 원보다도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추락한 것이다. 두산중공업 주가가 최근 급락한 것은 회사의 일부 휴업 검토 때문이다. 이 소식이 알려진 후 두산중공업의 유동성 문제가 불거졌으며 두산그룹 전체에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제 기사를 인용하면서 이분이 썼어요. 두산중공업 10년 전 MB정부 때 원전 대장주였고 손꼽히는 우량주였다. 주가도 7만원, 8만원 선에서 형성되었고,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 3월 13일 종가 기준 3,105원으로 10년 전 주가 대비 거의 90% 마이너스다.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면 무조건 수익을 준다? 대한민국 증시에서 더 이상 이런 명제는 통하지 않는 것 같다. 두산중공업이 개인 투자자에게 주는 교훈은 정부 정책에 반하는 종목에는 제 아무리 우량주라도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우량주가 7만원에서 50% 하락해서 3만 5천 원이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매수한 투자자가 아마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바닥 아래 지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탈원전, 탈석탄 화력의 최대 피해주는 한국전력과 두산중공업인 것 같다.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않다. 이런 종목을 계속 전부한다면 회복이 될까? 이런 이제 뭐 이제 이분이 개인적인 이제 생각을 쓴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두 기사를 보여주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장기 투자. 그러니까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되는지를 먼저 봐야 되는 거고, 투자할 당시에는, 아, 이 회사가 망하겠어? 삼성전자가 망하겠어? 2007년에는 두산중공업이 망하겠어? 재계 15위 회사인데? 이런, 일단 하나의 명제를 가지고 접근하셨겠죠. 그리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이니까 담스플랜트 원자력. 뭐 장기 투자하면 오를 거야. 삼성전자가 반도체로 엄청나게 몇 년 전만 해도 대단했었는데 지금 되려 올해 엔비디아의 HBM 납품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그만큼 성장하고 있고요. 이럴 줄 누가 알았을까요? 물론 이제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시점에서 본다는 거죠. 10년 전에 삼성에 투자했던 분하고 10년 전 두산중공업 투자했던 분하고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18,200원이에요. 분할도 하고 증자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지금은 이제 아까 2010년에 그 기사보다 그 기사에 나왔던 주가보다는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장기 투자에 대한 관점에서 보자면 두산중공업은 뭐 맞지 않는 주식이겠죠? 예. 그리고 그 전문가들이 말했던 장기 투자에 대한 방법은 안 맞는 거겠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기 투자와 장기 투자를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제가 이제 아까 삼성전자, 에코프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마지막에 두산중공업,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죠. 이 네 종목의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어떠실까요? 아직도 이제 무조건 장기 투자가 답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단기 투자를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장기 투자만이 살 길이다, 이런 생각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4년 코스피는 보시면은 이제 연봉으로 봐야겠죠. 2024년 코스피는 2645.47포인트로 시작을 해가지고 2399.29포인트로 마감을 했어요. 2399.49포인트네요. 마이너스 9.63%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볼게요. 코스닥은 866.08포인트로 시작을 해서 678.19포인트로 하락마감했습니다. 마이너스 21.74% 하락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주가지수 87개 중 꼴찌를 차지했어요. 그러면 2025년은 오를까요? 2026년은 오를까요? 확신이 있습니까? 최근에 국내 정세를 보면 확신할 수 없죠. 달러당 환율이 1,400원을 오르락 내리락 하더니 급기야 1,470원을 넘어서고 1,480원까지 갔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제 1,500원을 위협하고 있어요. 2009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들로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주식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익만을 바라고 장기 투자하면서 기다리면 회복하겠지, 뭐 내년 되면 다시 오를 거야, 이런 생각만으로 버티는 게 맞는 건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요. 변화에 적응하면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일, 더 나아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분석해서 되도록이면 잃지 않는 매매를 해보자. 저는 뭐 이런 생각입니다. 아, 빠른 수익을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단기 투자가 답일 수 있겠죠? 그러면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장기 투자가 조금 더 적합할 수 있겠네요. 본인의 투자 성향은 어떠신가요? 조급하신가요? 느긋하신가요? 투자 목표는 있어요? 자신의 리스크 감소 능력은 또 어떠실까요? 시장에 대한 이해도는 높은 편인가요? 낮은 편인가요? 이렇게 많은 부분에 영향을 받고 작용을 합니다. 결국 단기 투자나 장기 투자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가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장기 투자만이 살 길이다, 이런 생각으로 이 급변하는 시장에서 아무런 대응도 없이 그냥 녹아내리는 계좌를, 바라만 봐요. 딱히 대응도 없이. 저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단기 투자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 일정 부분 분배해서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를 병행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열심히 이제 한번 비교해 본다고 자료도 찾아가면서 한번 오래된 차트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어떠셨을지 모르겠네요. 투자는 본인의 몫이고 뭐 장기 투자든 단기 투자든 뭐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는 그게 적합하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꼭 장기 투자만이 답은 아니다. 특히나 이런 급변하는 시장에서는 더욱더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려고 한번 이런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항상 우리 구독자님들, 개미님들이 성공 투자하실 수 있기를 저는 바라고요. 성공 투자할 수 있는 어떤 도움이 될 만한 얘기가 있으면 찾아서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요. 자산 잃지 않고 보존하면서 수익 내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상위 1%가 되고 싶은 1%개미 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릴게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주말 편하게들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